조 전 장관입니다. 조 전 장관은 최근 딸이 받은 장학금과 관련해서 본인이 재판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그의 아내는 입시비리 혐의 등 2심 재판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던 그가 SNS에 한 영상을 올렸다고 합니다. 어떤 영상인지 보시죠. 턱걸이 영상. 턱걸이 영상입니다. 영상 공유 및 전파는 절대 불가하다라고 하고 지지자들에게 영상을 자신의 SNS에게 턱걸이하는 영상을 올리고 조만간 그 영상도 내렸다라고 합니다. 자, 결국 올렸다 내린 영상이 턱걸이하는 영상이다라는 보도는 이미 다 된 상황인데 왜 이런 턱걸이 영상을 올렸는지 궁금한 상황입니다. 그 이유 함께 보시죠. 해당 영상에 앞서 SNS에 여대생 턱걸이 영상과 함께 몸 반동 빌어 7개에서 10개 하는 사람 입장에서 정말 엄청나다라고 적었더니 지지자들과 SNS 친구들이 조 전 장관이 턱걸이를 7개에서 10개 할 수 있느냐라고 인증을 요구해서 턱걸이 실력을 인증한다라는 영상을 올린 셈이다. 라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재민 기자. 영상 혹시 봤습니까? 영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바로 삭제했기 때문에 그냥 사진만 저도 본 상황이죠. 그렇군요. 턱걸이를 10개까지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렇죠. 굉장히 좀 중요한 조 전 장관에서 시점일 텐데 뭐랄까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나는 뭐 여유롭다라는 해석도 그렇죠. 가능할 것 같고. 어쨌든 이 글을 올린 게 바로 정경심 교수가 2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의 구형을 받은 다음 날이라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좀 의아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조 전 장관도 당시에 정경심 교수의 최후 진술을 올리면서 억장이 무너진다 이런 표현을 썼었고요. 그리고 정경심 교수 자체도 이제 최후 진술에서 정말 절망의 늪에서 아직 2심이 끝나지 않았다는 생각에 겨우겨우 버티면서 지금 하루하루를 이제 버티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그런 다음날 글쎄요 저렇게 턱걸이 사진을 올릴 수 있는 게 여유인 건지 아니면 사실 예전에도 2019년 10월인가요 정경심 교수가 검찰청에 조사를 받아 들어갔죠. 그때도 조 전 장관이 페이스북 대문 사진이라고 하죠. 그걸 3차례 바꿨다 이런 게 기사화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글쎄요 긴장이 되고 초조하면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 긴장을 푸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억장이 무너지고 정말 절망의 늪에서 지금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고 당시에 조 전 장관은 또 페이스북에다가 대법 이제 판례를 올려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 무너지고 있고 이런 굉장히 많은 항변들을 하면서 저런 사진을 올렸다는 것 글쎄요 많은 사람들이 두 사람이 SNS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의아하게 느낄 것 같습니다. 저 영상을 올린 취지는 결국 조 전 장관에 따르면 본인의 턱걸이 실력을 입증하기 위해서 올렸다는 셈인데 이재명 기자의 분석, 김용주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 저런 입장이면 정경심 교수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정말로 지금 남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피눈물을 나는 세월을 2년간 보냈다고 하는데 남편 되신 분은 여대생의 턱걸이 그 동영상을 보고 나보다 잘하네 그렇게 앉아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잘하나 안 잘하나 확인해봐라 그런다고 그걸 또 그대로 또 입증하기 위해서 찍어서 올리고 하는 것들은 상당히 어떤 맥락지수 차원에서 좀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 가지 억울한 부분은 억울한 대로 하지만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런 심정으로 지금 조국 교수가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용주 의원님의 어떤 의견, 개인적 의견입니다. 전주 의원님. 첨언하면 이제 이게 정경심 교수도 이제 결심이 돼서 이제 조만간 또 항소심 선고 예정이고 8월 초에 그리고 또 11일에. 조국 그 교수도 지금 또 2건의 재판을 받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 자녀 입시 비리 그리고 유재수 그 감찰 무마 사건 이 2개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사실 근데 이런 것이 또 언론에 나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또 재판을 받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본인이 진지한 모습을 사실 보이려고 하거든요. 일상생활에서나 아니면 법정에서나. 그런데 이거를 이제 만약에 재판부가 보면 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사실 또 그런 면에서도 저는 좀 이것은 좀 근데 그래서 아차 싶어서 내린 거 아닌가. 예, 좀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좀 이것은 좀 또 보기에는 좀 민망한 그런 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최근에 논란은
그 서울대 세미나 영상 속에 등장하는 여학생이 조 전 장관 부부의 딸이냐 아니냐와 관련된 겁니다. 2심 재판부도 그에 대한 결론을 어떻게든 내야 할 입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경심 교수는 내 딸이 맞다라고 재차 주장하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1심 재판부는 당신 딸이 아니다 라는 결론을 낸 셈이 돼버렸는데요. 주요 관련자들의 주장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른바 친딸 논란 함께 보시죠. 하와이대 로스쿨 백태웅 교수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당시 조국 교수와 함께 조민양을 만나서 직접 얘기 나눴다. 그 세미나에서 고등학생이 자원봉사하는 게 기특해 칭찬까지 했다. 조민양이 아니라는 1심 판결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 라고 SNS에 올렸고 이걸 또 조 전 교수가 퍼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 전 장관과 가까운 사이였던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은 세미나에서 조민을 만나거나 조국 교수로부터 조민을 소개받은 기억이 없다. 조민에게 전화해서 스터디하라고 지시한 기억도 없다. 라고 검찰 진술조서에 밝혔고 최근 재판에서 거기에 동의한다라고 재차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거기서 그 현장에 있었던 두 사람이 입장이 좀 첨예하게 다른 그런 상황입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1심에서 그 자세하게 다루어졌어요. 근데 지금 제가 요즘 이제 그 정경심 교수의 최후 진술이 그 쭉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뽑아가지고 쭉 봤는데 거기에 이제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동양대 표창장, 하나가 이 동영상인데 그런데 동영상에 관해서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제가 내 딸 맞다. 내가 엄마는 내 딸을 못 알아보겠느냐. 이건 본인의 주장일 뿐이에요. 이거 1심 그 부장 재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영상을 감정을 했더니 이 감정이 확인이 안 된다는 거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참석자들이 그 당시 다 서울대 법대 공익법센터였기 때문에 대학생들이나 대학원생들이었지 고등학교 학생들은 없었다라고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하고 예. 그 다음에 그 재판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공판이 막 20여 차례, 30여 차례 이렇게 쭉 있었는데 21차 공판 기일에 가서야 비로소 저런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한 그런 점. 그 다음에 이제 그 조국 전 장관의 딸이 그때 내가 우리 고등학교 그 동기들하고 같이 이렇게 우르르 몰려 있었다라고 했는데 또 그런 것도 없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1심 재판장이 고민을 해서 내린 결론을 단순히 어떤 객관적인 그 증거가 없이 내 딸을 내가 못 알아보겠느냐 이런 주장으로 뒤집을 수 있을까 저는 상당히 의심스럽다 생각이 듭니다. 법적인 걸로 따져봤을 때는 네. 친모라도 이같이 왜냐하면 거기 참석한 게 딸이냐 아니냐가 법적으로 논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친모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뭐 거기서 딸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다못해 대화로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나 그 딸이 그곳에 있었던 객관적인 사진 등의 어떤 입증을 해야 하지 내가 친모다라는 말로는 입증하기가 안 된다, 부족하다. 2심 재판부도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네. 전주혜 의원님은 판사 출신이잖아요. 자, 어떻게 판단할 것 같으세요? 근데 이런 주장이 뭐 2심에서 처음 나온 게 아니라 1심부터 이제 나왔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2심에서 어떠한 그런 1심에서의 사실 인정을 뒤집을 만한 그런 뭐 결정적인 증거가 또 반박 증거가 나왔는데 사실 이제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 정경심 교수의 말은 이것은 이제 피고인이기 때문에 피고인은 항상 본인에게 유리하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재판장 시절에 사기 사건 하면은 제가 사기 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피고인을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그걸 또 탓할 수가 없는 게 뭐 피고인의 이런 그러니까 부인권은 그것은 이제 본인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왜 당신이 거짓말하냐 이렇게 탓하진 않거든요, 재판부가. 마찬가지로 정경심 교수 입장에서는 물론 다 무죄 취지의 변론을 하셨겠지만 그래도 이제 판단은 객관적인 자료에서 하는 것이고 뭐 그렇다고 하면은 1심에서 굉장히 여러 증인들이 나와서 또 증언을 했고 거기에서 사실 판단을 좀 내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본인이 그냥 내 딸을 못 알아봤겠냐 이게 재판부의 판단을 뒤바꿀 만한 그런 결정적인 진술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군요. 예. 저는 이제
상식적으로 보면 이 두 가지가 걸려요. 조국 교수가 우리 딸이 인권에 관심이 있어서 또 거기 가서 영어로 도움을 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서울법대 다니는 사람이나 교수님들이 영어를 그렇게 못해서 고등학생한테 통역을 어려워해야 될 정도로 영어 실력이 나쁜가? 실제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서울법대에 있는 대학원 다니는 선생님들의 저 법과 관련된 세미나 하는데 고등학생, 외국 학생들이 통역해줘야 되는 정도인가? 저는 그게 납득이 잘 안 가고요. 예. 또 조민 씨의 의견조차도 저 당국대 장군 의견과 마찰이 다르잖아요. 교복도 다르고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으로 그러면 누군가가 예를 들면 정말 법을 사랑하는 누군가가 어떤 고등학교 학생이 관심 있어서 저 자리에 앉아 있으면 인턴을 한 겁니까? 나는 그것도 저는 납득이 안 돼.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으로 인턴이라는 용어를 쓰려고 노력한다는 게 인턴을 했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저 자리에 앉은 거 가지고 인턴을 했다고 얘기하는 것도 저는 납득이 안 된다. 그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주 의원님의 개인적 견해까지 들어봤습니다.